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굳이 코로나19가 가져다준 불안감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자,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통적 가정에서 책임지던 간병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요.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중증 질환자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료비 부담도 정말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잘 치료받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이런 보험 가입의 중요성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신규 암 등록 그리고 생존율을 주제로 추가 암 플랜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하루하루 건강 걱정이 커져가는 요즘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그 불안감 덜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6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많이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보험의 중요성을 그닥 느끼지 못하지만 보험이 정말 필요할 때 이때 보험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보험이 필요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오늘은 이상열 전문가님과 그 방법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상열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이 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살면서 이 보험은 진짜 이걸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뭐 굳이 보험 가입이 필요가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 건강하신 분들은 나는 보험 가입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한번 조금 내가 아프거나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보험 가입은 되게 중요성을 갖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어떠한 이제 뭐 중대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나 그 후에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보험 가입이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이라고 하게 되면 뭐 실비 같은 경우는 뭐 3,500만 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뭐 등등등 건강보험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이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정말 제대로 가입을 했는지라고 한번 되새겨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 같이 보험 방송도 많고 해서 좀 한 번씩 더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보험 가입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며 이 보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저희가 보험은 이 관심 대상이라고 하죠. 어떠한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가? 보험은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죠? 무조건 뭐 요즘은 방송에서 뭐 홈쇼핑에서도 보험을 이제 팔기 때문에 홈쇼핑에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좀 많으신데요. 이거는 이제 설계사님들이나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 그다음에 뭐 홈쇼핑에서 가입을 하시는데, 가입을 하실 때는요, 홈쇼핑에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홈쇼핑에서는 저희가 이제 들었을 때,
전화 녹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녹취를 할 때 저희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네네네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고 아니요 아니요만 얘기를 하시는데 웬만하면 보험은 주위에 계신 설계사님들이나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제대로 상담을 받고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뭐 등등 뭐 류마티스나 뭐 그렇게 해서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면서 나는 보험이 가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했을 때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 보험은 웬만하면 가입을 시켜줍니다. 보험의 종류가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뭐 건강하신 분들이면 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에 급성심근경색이 걸렸네, 뭐 뇌경색이 걸렸네 했을 경우에 나는 지금 좀 더 보험을 좀 보완하고 싶다. 뭐 암보험이든 뭐 보완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나는 보험이 가입이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문을 두들겨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그다음에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 요 가족력이라는 게 또 그렇죠. 암, 뭐 뇌질환, 뭐 심장질환, 뭐 고혈압 질환, 뭐 당뇨 같은 질환. 이 고혈압하고 당뇨에 대한 거. 당뇨는 저희가 합병증이 되게 많잖아요. 당뇨는 합병증이 되게 많습니다. 뭐 녹내장이든 뭐 백내장이든 합병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당뇨 조절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내가 보험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무턱대고 나는 뭐 그냥 암 진단금 얼마, 뭐 뇌 질환 진단금 얼마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족력이 있으며 내가 어떻게 뭐 뇌 질환이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그냥 진단금 말고 어떤 식으로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보험을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아니면 내 아이들 보험을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진단 및 그다음에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죠. 그다음 간병비 보험을 한 번에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오늘의 관심 대상을 갖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난 건데요. 이 중대질병률의 발병률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평균 수명도 늘어나지만 이 중대질병 질환이 오는 게 좀 많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뭐 뇌질환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50대에서 60대 정도 그렇게 해서 뭐 많이 발병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빨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 고객인 30대이신 분도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하시다가 종양이 좀 발견됐는데 그거를 검사를 해보니 암 초기가 발견되셨어요. 암 초기가 발견되셔갖고 이제 조금씩 발병률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뇌졸중, 이게 뇌졸중이라는 게 고혈압 환자들이 좀 많이 그런 거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좀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 2013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보게 되면 되게 많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고요. 암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대 질환의 질병이 좀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살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이 유병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아픈 거죠. 아픈 거. 이 아팠을 때 이 기간이 이제 평균 수명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평균적으로 한 13년에서 한 15년 정도 아픈 생활을 하고 저희가 생을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이 생애 의료비가 65세 이후에 한 6,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세요. 그래서 평균 금액의 전체 금액 한 50% 정도, 75세 이후부터는 뭐 31%인데 이때가 제일 많이 저희가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저도 고혈압
있지만 당뇨는 아직 없고요. 근데 고혈압하고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요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 고혈압하고 이 당뇨가 좀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40대 뭐 후반에서 50대 후반이 50대가 아니라 이 고혈압하고 당뇨와 같은 질환이 30대부터 생겨요. 이게 왜냐하면 식습관이 좀 제일 많이 차지를 하죠. 식습관이. 그래서 봤을 때 이 고혈압이 56.7%, 한 5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관절염, 좀 나이가 들거나 하게 되면 관절염이 좀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도 있고, 그래서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이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63% 정도 되시고요. 뭐 2개는 한 21%, 1개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15% 정도 되시는데, 이 3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보험에 정말 필요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보험이 없으신 분들 정말 필요성을 갖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 옛날에는 저 건강하지 않은 이상은 보험 가입을 잘 안 해줬는데, 이 유병자 보험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신계약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그래서 보면 2014년도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간편심사. 이 간편심사라는 거는 맨 처음에는 325 조건, 뭐 3개월 이내에 뭐 어떤 의사의 재진단이나 뭐 그런 거, 뭐 2년 이내에 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없으면 다 가입을 해줬던 이 보험이 지금도 조금 좀 업그레이드가 돼갖고요. 3일보험,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의 재진단, 1년 이내에 어떤 입원 수술만 없으면 암이 걸렸던 뭐 급성신경이 있었던 뭐 뇌경색이 있었던 다 가입을 시켜주고요. 요새는 또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5만 보입니다. 5는 암, 어떤 중대 질병, 뭐 암 이런 거, 중대 질병 안에만 안 들어가게 되면 또 가입이 다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보험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보험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연령별 보험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세 이하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무조건 베이스는 이 실손보험이 돼야 됩니다. 실손보험이 없으시고 이 건강보험만 있으시게 되면 별 의미가 없으세요. 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손보험 보험료가 저렴하죠. 이번에 뭐 또 새로운 이제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이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아주 민간 보험이죠. 그래서 실손보험은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베이스를 다 깔고 갑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는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느냐. 제일 좋죠. 이게 20세 이하지만 3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30세는 어렸을 때부터, 태아에서부터 30세까지는 그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보험은 이제 어른이 보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에 좋은 거는 감액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감액 기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암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1년 이내 50%, 뭐 생명보험은 2년 이내 50%. 근데 이 어린이 보험은 그런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 좀 좋아요. 보험료도 약간 저렴하고. 그래서 20세, 뭐 30세라고 좀 보게 되면 이 보험료가 저렴할 때 이 모든 보험을 다 준비해 놓으시기 좋아요. 실손보험, 그다음에 중대질환 진단비, 3대 진단비라고 하죠. 암, 뭐 뇌, 심장, 그다음에 수술비.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조건 20년 납 또는 뭐 25년, 뭐 30년 해갖고 100세 만기로 가지는 게 좋고요. 20세에서 뭐 30세, 20세에서 40세인데 뭐 30세에서 40세도 되고요. 그래서 중대질환 진단비도 있고 일반 사망 보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40세까지는 왜 이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이 필요하냐면 이제 저희가 뭐 30대가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이제 낳고 하기 때문에 이 새내기 부부들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로서 이제 저희가
애를 부양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추후 연금 전환이 되는 이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얘기한 건 이제 30세까지 이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0세에서 65세까지는 똑같이 실손보험이 이제 베이스가 되지만 중대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이 수술비는 여기에서 다 포함됩니다. 지금은 이 수술비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도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실손보험과 이 진단비가 비싸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수술비로 다 준비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 수술비도 같이 실손보험과 같이 베이스로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세, 저는 40대 후반부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0세에서 65세 분들은 이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20년 갱신, 25년 갱신, 30년 갱신도 있고요. 이 갱신형 선택을 왜 하시면 좋냐면 저희가 50세에서 20년나 100세 만기로 간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5세까지 모든 의료비의 50% 정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이라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아플 때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그랬을 경우에 이 갱신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20년나 100세 만기로 가입했을 때 10만 원이 보험료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갱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 10만 원에 3, 40%밖에 안 되세요. 3, 4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3, 4만 원으로 보험 가입이 똑같은 보장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갱신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도 마찬가지고 수술비가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간병비도 좀 필요하시겠죠. 간병비는 또 마찬가지로 50세 이상 분들 되시는 분들, 이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간병인을 1년에 180일까지 지원을 해주는, 이게 또 180일이 다 쓰면 또 180일의 면책 기간이 있고 또 180일 또 생기세요. 그래서 이 간병인, 내가 내 자식한테 나는 힘든 거 일 시키기 싫다 했을 경우에는 이 간병인 보험도 준비를 해 놓으신 것도 좋습니다. 보면 저희가 제일 먼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실비도 가입을 하시지만 나는 암보험, 그리고 또 계속 전문가 나왔을 때 무조건 암보험. 암이 왜 그러냐면 3명 중에 1명이 꼭 암이 걸린다고 하니까 암이 중요시 생각해서 계속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보험 선택 때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시느냐? 내가 이 유사암, 갑상선암, 뇌저리암, 경계선염,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 이 유사암을 얼마큼 보장을 받고 있는지, 옛날에 가입했던 보험들은 암보험이 1,000만 원 있으시게 되면 여기서 10에서 20%, 많게는 20%예요. 그래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만 보장이 되었었습니다. 이 유사암이. 그렇지만 요즘 보험은 이 유사암 자체를 보장을 되게 많이 해줘요. 유사암을 1,000만 원, 어쩌면 2,000만 원 이렇게까지 보장을 많이 해줘요. 그냥. 그래서 이 암 진단금이 1,000만 원 들어갔다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게 아니라 따로 특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사암이 얼마다 하고 해서. 그래서 이 소외감이 내가 일반암으로 잡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그냥 나는 소외감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소외감도 이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소외감이라고 되면 생명보험에서는 많이 빠져 있는데 유방암, 자궁, 방광, 그다음에 대양 정막내암, 전립선암의 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보험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을 내가 소외감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는 거 좋으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외감도 내가 일반암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보고 또 보면 2대 질환 진단비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뇌혈관하고 급성심근경색이죠.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 질환 내가 어떻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또 이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고 이 내가 허혈성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허혈성은 뭐 급성심근경색도 포함인 거고요. 협심증이 내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보험하고 유병자 보험하고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반 보험은 보장 항목이 되게 많아요. 당연하겠죠. 건강하니까 많습니다. 근데 유병자 보험은 적은데 요즘에 또 계속 새로 나오는 보험들이 이 유병자 보험도 일반 보험하고 특약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보험이 좀 있습니다. 몇 군데 보험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325 보험이든 3.1 보험이든 5든 아니면 요새는 335 보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은 웬만하면 거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지만 일반 보험에 대비 일반 보험은 만약에 10만 원에다 하게 되면 이 유병자 보험 좀 비싸겠죠. 아픈데도 보험 가입해 주니까 10만 원에다 하게 되면 일반 유병자 보험은 한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유병자 보험의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등등등 말씀 좀 드리면 슬기로운 유병자 보험, 요게 이제 335란 보험인데 요거는 그냥 5년 내 질문 암, 8대 포함 중대 질병, 그다음에 요건 325 서두에 말씀드렸고 이 초간편 건강보험이 이겁니다. 5년 이내에 그 3대 질환만 없으시면 무조건 가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암, 뇌, 심장 그런 거만 없으면 무조건 가입을 시켜준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도 나는 포함이 돼.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포함이 안 되시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보험 자체가 제일 비싸겠죠. 보면 이제 유병자 보험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50세 기준으로 했을 때 325 보험, 그다음에 335 보험 했을 경우에 이 325 보험 똑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325 보험보다 335 보험이 약간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보험은 진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한다. 왜? 저렴하니까.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나는 보험, 나중에 가입하지. 아플 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플 때 가입을 할 수가 없으시겠죠, 보험은.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 한번 보시고 내가 정말 제대로 가입되는지 한번 보시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데 보험 가입은 통계학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 무조건 내가 20대인데 아주 한창일 때인데 보험 무지하게 들어놓고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떨 때 통계학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이 병원 가는 나이가 30대, 요새는 30대 후반부터요. 60대 중반까지예요. 그래서 60대 중반. 그리고 암이 걸리는 확률, 나이대가 언젠지, 그다음에 뇌졸중이 언제 제일 많이 걸리는지. 그렇게 보면 제일 많이 할 때는 40대 중반부터 60대 후반까지다. 이때 보험을 제일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보장의 범위를 꼭 하나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암, 뇌, 심장 질환 등등 내가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보시는 거고요.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수술비 되게 중요합니다. 요새 수술비. 이 진단금이 없으신 분들은 부족하신 분들. 근데 내가 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근데 돈이 부담이 돼. 하신 분들은 수술비로 준비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또한 진단비는 일회성이죠. 한 번 주고 끝나버리는 거지만 수술비는 회당입니다. 회당. 내가 수술 받을 때마다 수술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우리가 웬만한 보험으로 만족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넓게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마음 편하게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따져봤는데요. 일단 우리 아이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빠르게 어린이 보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보험도 한번 꺼내보시고 이 통계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쉽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보험 플랜 119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강의 시간에 중대 질병의 발병률, 그 나이가 좀 빨라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대 질병 보험은 몇 살 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예, 보험이라는 게 이게 중대 질병.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 나이는 뭐 10대든 20대는 그때는 그냥 20년나 100세 만기로 그냥 준비해 놓으시고 편하게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편하게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40대 후반, 뭐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 40대 중후반 되신 분들이 뭐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중후반 되신 분들은 90세 만기든 아니면 80세 만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는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대질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30대부터는 이 중대질환을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30대부터는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금과 수술비는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제가 통계학으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통계학으로 봤을 때 40대에 뇌졸중 환자가 많아져요. 뇌졸중이 뇌경색이죠. 그다음에 40대 후반부터 급성심근경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암 발병률도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암 발병하지만 통계학으로 보면 다 65세 이전에 거의 다 발병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발병할 나이에 비해서 한 10년 아니면 15년, 뭐 길게는 20년 전부터는 꼭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30 넘으신 분들 중대질병보험 가입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해 보시고 중년이 넘으신 분들은 90세 만기에 갱신도 고려해 보셔도 좋다고 하네요. 자, 많은 보장들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수술비 특약이었는데 이 수술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 수술비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질병 수술비에서 뭐 3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만 드렸어요. 그렇지만 요새는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다 똑같이 1에서 5종 수술비도 있고요. 질병 수술비도 있고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110일 뭐 질병 수술비도 있고 뭐 어떤 보험사는 뭐 76대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이런 수술비 자체 관열, 비관열 수술 옛날에 없던 담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암 진단 뭐 예를 들어서 위암 진단을 받아서 3천만 원을 지급을 받았다. 그런데 난 이 진단비 자체가 좀 비싸서 이제 나는 좀 가입하기가 좀 힘들다. 하지만 내가 수술비를 확실하게 가입을 해놓으시게 되면 수술비로만 이 3천만 원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위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관열 수술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고 뭐 1에서 5종 수술비 안에 또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100일 때, 뭐 112대 뭐 다 들어가고요. 20일 때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 수술비를 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수술비 하나로만 위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5에서 7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단비가 없다고 쳤을 때 수술비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내가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 회당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수술 또 받았고 또 이제 다른 뭐 전이가 돼서 뭐 폐로 전이가 돼서 폐로 수술 받았다 했을 거는 계속 회당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암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어떠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도
다 여기 안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중요성은 요즘 보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 보입니다. 진단비보다 훨씬 저렴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상열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2단계로 격상이 됐죠.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한숨만 쉬시고 좀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우리 가족 전체의 증권을 꺼내 보시고 이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건강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본 보장 탄탄하게 구성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신규 암 등록과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옆에 김성중 전문가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님, 예전부터 저도 뭐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는데 예. 또 요즘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 요즘은 요즘, 뭐 예. 그 신규 암 환자분들 얼마나 되시고 생존율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생존율도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신규 암 그 등록 환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그러네요. 그래프가 제 그 투자 자산이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예. 이게 암의 신규 등록 환자거든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어제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향집에 네. 가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등록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조기 검진이 좀 가능해졌고 실례로 그 뜻하지도 않게 암에 진단받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보면은 특히나 요즘에 암은 크게 이제 암을 영어로 하면 이제 캔서고 그리고 한문으로 하면 악성 종양인데요. 예. 암에는 뭐 육종과 암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육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점막이나 피부 중에 걸리는 암이고 그리고 그 암종이 피부나 점막중에 걸리는 거고 육종은 근육층이나 피하 또는 또 혈액 속에서 걸리는 암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증식하지 않는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을 빼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암의 이제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요. 아직까지 특별한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보다는 통계적인 결과치를 보면은 DNA의 유전자의 변이가 가장 많았어요. 유전자가 정상세포가 변이되면서 우리 몸에 발암 물질을 좀 일깨우면서 외부의 발암 물질의 흡수나 아니면 자연적인 발암 물질의 변이로 인해서 암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린 유전적으로 이제 암이 있던 가족군의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을 특히나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암의 생존율은 이제 70.4%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예. 이제 생존율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작년 통계를 보면 5년이 지나야 완치율을 판명하는데 미국에서도 한 66% 정도의 굉장히 큰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의료기술이 굉장히 좀 발달을 했기 때문에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결과는 아무래도 우리는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생존율이 뭐 아무리 의료기술이 너무나 발달하니까 네.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신규 암 등록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일단 있고. 우리 아버님께서도 네.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뭐 5년 이상은 치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은 이제 비급여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비급여 항암 치료라든지 비급여 약물 치료 또는 방사능 치료가 있는데요. 항암 치료 기간이나 비용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요. 0.5년 미만 또는 1년 이내 그리고 1년에서 1.5년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기간은 아무래도 조기에 암이 발견될수록 기간이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 암은 크게 이제 초기암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1기, 2기, 스테이지 1, 2, 3, 4, 4기, 말기까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2기에서 3기인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초기에 통증이 없는 암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아는 지인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수술을 하다가 유방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유방 성형 수술을 하다가 유방암을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요. 예. 암의 발병률은 부위에 따라서도 굉장히 같은 부위에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치료비 또한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또 1,000만 원 이상 드는 치료비가 6.3% 이상, 예. 또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가 25%. 25.3% 정도 되고요. 300에서 500이 28%, 그리고 100에서 300이 21%, 100만 원 미만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좀 적긴 하지만은 항암 치료, 암은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비용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기 암이 진단을 되게 되면 주요 암에 대해서는 또 200만 원씩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등록이 된 순간 나라에서 정부에서 또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검진 효과라든지 의료보험 효과가 나타나는 네. 결과를 될 수 있겠지만 암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굉장히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이 암보험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있으신데 예. 치료 비용이 이렇게 너무나 비싸니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도 암보험을 한 4억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4억이요? 예. 근데 저희가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희 네. 아버님 진단을 받으셨긴 했지만 암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네. 가족력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은. 예, 네. 암이 걸렸던 분들이 거의 없으셨고 그리고 건강했던 집안인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암을 그러네요. 진단받았는데 물론 이렇게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건 저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은 이 정도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4억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저희 이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2억 이상 준비하신 분들도 예.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없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이렇게 암 진단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주위에서 암 걸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같은 이제 중장년층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암에 걸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좀 많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증질환에 등록이 되면 90에서 95% 이상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실손의 보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실손이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서는 또 개인 부담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간접적인 치료비, 그리고 간병비라든지 교통비, 그리고 생활비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무시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봉 수준의 이상의 진단금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한 최소 치료 기간 2년에서 3년치의 연봉의 수준의 그 암보험을 준비하신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 보험료도 또 무시할 수가 그쵸. 없잖아요. 내가 월급 받아서 전부 다 암보험은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진단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보장이 좀 필요한지 제가 봤는데요. 예. 이거는 M사에 있는 한 생명보험 회사가 저번 달 중순쯤에 내놓은 그 보험 상품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시중의 예. 반응을 살펴본 결과를 좀 오늘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예. 일단 암은 최대 1억까지는 들어갑니다. 뭐 생명보험, 뭐 고해감, 뭐 이렇게 해서 1억까지 들어간 경우 굉장히 많았지만 예. 일반암이 1억까지 들어갑니다. 아, 일반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암. 그렇죠. 대중적인 암에서 1억 원을 대중적인 받네요. 암이 1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3대 특정암인데 우리 생명보험 그동안 3대 특정암 어땠죠? 조금 받았잖아요. 예, 고액암이고 뼈, 골수, 림프 막 이렇게 잘 안 걸리는 암이 3대 특정암이 예. 있었는데 이 회사의 3대 특정암은 유감암, 그리고 남녀 생식기암, 대장 전막내암이 3대 특정암으로 한 번 더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이거 별도로 봤어요. 별도로 나눠져 있는 따로 한 번에 별도로 봤는데요. 예. 별도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죠. 생명보험은 예전부터 그 육종이나 그리고 암종에 대해서 유사암, 소외감, 그리고 생식기암을 분류를 했지만은 이번 3대 특정암의 소외감은 생식기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 유방암을 5천만 원 굉장히 좀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여기서 큰 특징, 유사암. 우리 손해보험 굉장히 유사암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최근 어떻죠? 보험을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니면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설계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손해보험의 그 유사암 뭐 갑자기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좋은 담보였고 그 누구나 초기에 걸릴 수 있는 암을 각각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각각 막 3천, 4천도 주고 했는데 지금 최근 어떻습니까? 다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맞아요. 어린이 보험도 1,000에서 1,500만 원, 2,000만 원 많게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건 성인들도 각각 3,000만 원씩을 지급하게 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지급하는. 그러네요. 자, 이거 보험료가 궁금한데 네. 이렇게 각각 또 받을 수가 있는 상품이면 네. 보험료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 좀 생각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온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보험료 같은 거 보시게 되면 20년 납, 20년 갱신형이에요. 이 상품을 보고 20년 말고 비갱신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상품들을 저희가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20년 납, 20년 갱신형, 일반암 1억 기준 3대 특정 5천만 원까지 들 수 있고 유사암 3천까지 들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거 지금 특약을 다 넣은 건 아니지만 기본 특약만 넣었을 때 30세가 13,000원, 35세가 31,000원, 여성은 18,000원, 그리고 40대가 61,000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여자분은 26,000원. 이 회사의 여자분들의 유병률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자분들이 좀 저렴하고요. 이 플랜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플랜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종합보험이 있어요. 예. 딱 거기에 암도 있고 뇌 관련 또 심장 관련 3대 진단이 있는데 그리고 입원 수술도 있어요. 근데 암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참고로 그 설계를 하다 보면은요, 그 암이라는 그 담보가 굉장히 비싸요. 보험에서, 예. 종합보험에서.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또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긴 하지만 성인들은 대부분 굉장히 비싸세요. 그래서 저는 암보험을 따로 하나 종합보험에는 적게 넣고 따로 이렇게 암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때는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많이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적은데요. 아까 말했듯이 암은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유전 세포를 건드려서 계속해서 증식해 나가는 그런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면은요, 그 가족력이 많으신 분들이 이미 암보험이 많으신데 추가적으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네, 추가 플랜으로 특히나 유사암,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사암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네. 있고, 그리고 40대 이상 또는 40대 중반 이상
남성이나 50대 여성분들 그분들이 암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가져가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40대가 좀 넘어가면 가격대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일단은 40대, 50대, 60대 되면은 이거 지금 기본 담보만 넣은 건데요. 네. 아까는 그 많이 6만 원까지 갔던 남성의 일반암을 기준으로 2천만 원씩 넣었을 때 12,000원, 24,000원, 그리고 46,000원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그 암이 걸리신 분들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생명보험의 모든 암 보험 플랜들은 암이 걸리셨던 분들도 5년이 지나면 암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이건 안타깝게도 암이 걸린 분들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가입은 물론 하실 수 있는데 검진을 통해서 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보험에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그 보험 상품의 구조상 뭐 책임준비금이라든지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보험금을 좀 일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사망에 대한 종신보험이나 종신특약이나 그런 담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갱신해서 종신까지는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물론 암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럼 요즘 유행하는 표적 치료암이나 그런 뭐 표적 항암 치료 예.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보험에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예.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특약이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예. 표적치료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어깨에 나와 있는 거의 다 심령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특약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렴한데 네. 갱신이라고 하셔서 조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걸 처음에 가입하고 얼마나 오를까?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보험을 가진 가입하신 모든 모집군들이 유병률이나 발병률이 얼마나 나냐, 예. 그리고 물가 상승이냐, 가격 대비가 어떻게 되냐, 위험률을 따져서 오르기 때문에 그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M사는 이미 미국의 오래된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험사인데 암에 대한 종신보험을 주로 팔던 회사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그런 통계 유병률 자료가 통계 많겠네요. 자료는 많지만 좀 적습니다. 암보험을 타가신 분들이 예. 그냥 다른 타 손해보험사보다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갱신료율을 예시표에 보면 굉장히 좀 작게 잡아놓은 편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예. 이렇게 암보험이 이 회사도 이제 생명보험 회사들도 시장 전략상 손해보험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런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케팅 전략상.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회사의 기존에 뭐 CI나 GI 보험이 일부만 판매되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갱신료율은 예시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보험은 20년을 끌고 가서 갱신을 하는 것보다는 20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보장받는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장받는 거에 그 초점을 맞추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올라도 이 정도면 부담도 크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전문가님처럼 4억 원까지는 준비가 어렵더라도 예. 추가를 해보고 싶거든요. 최종 의견 좀 네. 주시죠. 저도 이제 암 같은 경우는 그 2억 정도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돼 있고요. 나머지 2억 정도는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이제 막 생기긴 했지만은 저도 가족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 다른 보험도 많은 상태에서 암보험을 준비해 놓은 상태지만 주위에서 암이 굉장히 많이 걸리세요. 그리고 건강검진 전에 보험을 준비하고 가는 게 굉장히 좋지만 암은 또 90일 면책이 있으시고 또 아침에 그 보험을 가입하셨다가 오후에 암이 걸리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암은 제 주변 또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 주위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암은 피할 수는 없어요.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으로 좀 더 가성비 좋은 보장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암 조기 발견으로 인해서 신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암보험 하나씩 있으시다고 보고 추가 플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분류가 3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암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치료비까지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데 여성분들 40대 기준으로 2만 원 내면은 이걸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갱신을 활용한 방법이지만 실질적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추가 플랜으로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김성중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C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